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우리 이제 색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일반적 반응, 만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생물학적 반응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색에 대한 반응도 다 달라요.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뭐냐? 그럼 바로 온도감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색에 대한 색채의 일반적 반응이래요. 일반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일반적이란 말이 뭐예요? 같이 일반적이지 않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일반적이야. 그러는 거 뭐예요?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색채의 일반적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온도감입니다. 뭐라고요? 온도감이 뭐냐? 색을 보고 온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 그냥 빨간색이구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빨간색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뜻하다라는 심리적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 안에서 보통 따뜻한 느낌의 색에 대한 경험은 거의 대부분 어떤 색이야? 장파장의 빨간색 계열의 색이었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색을 보면서 빨간색이 따뜻하구나 하고 온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를 어떤 방에 가둬놓고 파란 방에 자꾸 더운 느낌의 불도 막 파란 불 보여주고 그랬으면 걔는 어떨까요? 파란색이 따뜻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본능적 단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따뜻한 느낌의 색은 거의 장파장 계열의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도감은 거의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것은 난색이라고 얘기하고 차가운 걸 뭐라 그래요? 한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난색이 장파장, 그죠? 빨간색 계열의 장파장들이 어때요? 따뜻하다고 느끼고 단파장 계열이 차갑다라고 느낀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따뜻하고 차갑지 않은 거를 우리는 중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중성색은 이제 보통 어떤 거예요? 녹색이나 뭐 보라색, 초록이나 보라색 같은 계열의 색을 우리는 온도감에서. 그 다음 온도감은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랑 가장 맞아요? 그래서 보통 색상이냐, 색조냐 했을 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색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온도감 뭐라? 색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색채 심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배색 때문에 그래요. 배색이 뭐야? 색을 나눠 쓰는 거죠. 어떤 색을 제한하는 거죠. 색을 제한할 때 덥거나 차갑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바로 이 온도감이 이제 첫 번째 색을 배색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하면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감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뭐 중량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무게감은요, 무거운 느낌과 가벼운 느낌이겠죠. 자, 색상에서도 무겁거나 가볍다는 느낌이 나지만 색상, 명도, 채도 중에서 무겁고 가볍다는 느낌이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명도. 어두운 게 어때요? 어둡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도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무게감은.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밝고 난색 계열이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셨습니까? 하지만 난색과 한색은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명도가 가장 무게감과 관련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색채를 배색할 때 나중에 색을 배색을 할 때 무게감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 너무 무겁거나 한 느낌이 들면 좀 가벼운 느낌으로 중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좀 무거운 사람의 느낌을 좀 가볍게 만든다든가 그럴 때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진출과 후퇴입니다. 뭐라고요? 진출과 후퇴. 진출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와 보이는 거고요. 후퇴는 들어가 보이는 거죠. 항상 앞에 나오는 것들은 눈에 튑니다. 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색상을 얘기할 때 난색과 한색 중에서 어느 게 진출되어 보일까요? 그렇죠. 난색이 장파장이 눈에 잘 띈다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
교실 같은 데도 배색을 할 때 주변에 장파장 계열을 하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만약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될까요? 분산될까요? 자꾸 옆에서 아니 뭘 보고 있으면서 깜짝깜짝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장파장 계열이 집중을 잘 못하게 만든. 그래서 지금 벌써 배색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다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아셨죠? 그래서 난색이 진출해 보이고 그 다음 뭐예요? 한색이 후퇴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토샵에서 파란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네모를 치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분명 평면상이 존재하는 건데 빨간색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 보이는 입체감에 착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명도는 어떤 게 진출돼 보일까요? 고명도일까요? 저명도일까요? 고명도겠죠. 왜냐하면 명도가 높을수록 눈에 띄니까. 그죠? 반대로 저명도가 후퇴가 되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어떤 게 더 튀어나와 보일까요? 그쵸? 채도가 높은 게 눈에 띄잖아. 그죠? 그럼 저채도가 들어가 보이겠죠. 항상 우리가요, 난색, 한색, 명도, 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유채색과 무채색. 유채색이 색이 있으니까 튀어나와 보이고 무채색이 들어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따뜻하고 차가운 걸 나누거나 색상, 명도, 채도를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팽창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수축입니다. 자, 팽창이라는 게 뭐야? 우리 그거죠? 풍선을 불면 팽창해서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랑 비슷합니까? 진출과 좀 비슷하고요. 후퇴는 뭐야? 축 빨아들는 수축되는 느낌이죠. 자, 그럼 팽창은 난색, 한색 어떤 걸까요? 마찬가지. 난색. 그 다음에 얘는 한색. 똑같아요. 명도는 고명도, 저명도, 고채도, 저채도, 유채색, 무채색 이거죠. 아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팽창하거나 수축 관련한 어떤 배색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느끼는 온도감, 무게감, 진출, 후퇴, 팽창, 수축은 이거는 일반적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만케가 얘기했던 가장 생물학적 반응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물론 어떤 누군가는 온도감을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파란색을 한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난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 자연, 환경, 이 안에서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공통된 반응을 보인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강약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강약감, 강하고 약한 느낌 또는 경연감이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경연은 뭐예요? 딱딱하고 그 다음에 연한 느낌이겠죠. 자, 이거는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선명하다. 이건 채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채도가 약간 강한 느낌, 저채도가 약한 느낌. 그래서 색상은 온도감, 명도는 무게감, 강약감은 채도가, 그 다음에 진출, 후퇴, 팽창, 수축은 각각 색상, 명도, 채도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장단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의 장단. 자, 선생님이랑 강의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간다. 이건 재밌는 거야. 천천히 가면 어때요?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장단. 근데 지금 시간은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나의 뭐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색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의 시간의 느낌이 달라요. 장파장의 시간이 어때요? 느려요. 따뜻한 느낌의 색이 난색, 빨간색이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간단 말이야. 선생님 강의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 강의실이 파란색이라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은 노란색을 특히 이렇게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곳은 노란색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물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도 느리니까 지루해, 지루하니까 졸리니까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넘어서는 그 강사의 뛰어난 그런 강의력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강의도 좋아야 되지만 환경도 좋으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간의 장단, 길게 느껴지는 것은 장이잖아. 길장, 그러니까 장파장, 빨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파장,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속도감이에요. 뭐라고요? 자,
시간의 흐름과 퓨 하는 속도는 다르잖아. 속도랑 시간의 흐름은 다른 거. 이거를 헷갈리더라고. 자, 속도는요, 로켓이나 비행기들이 휙 하고 빨리 가잖아요. 그때 뒤에 무슨 바람이 나와요? 무슨 엔진의 그가 나와요?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속도감은 빨간색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 경험이 그렇잖아. 로켓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엄청 빠르죠?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같잖아. 실제로 보면 휙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뒤에서 빨간 그 엔진이 나오잖아요. 엔진에 의한 후폭풍이 나오잖아요. 이걸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 천천히 가는 느낌, 따뜻한 느낌이 느리게 가는 거야. 속도는 빨리 가는 거라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려 하더라고, 학생들이. 자, 여하튼 요것은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느끼고 이렇게 개인적인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색채 배색할 때 우리가 어떤 색을 배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강의실은요. 일단은요. 이론 강의도 있지만 실기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해야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일단 뭐 실수도 하지만 이제 이론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론 강의 하려면 선생님 말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중을 하려면 일단은 색이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단파장 계열의 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피로가 안 느껴져야 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온도감 좀 추운 느낌이 나서 좀 더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한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이러한 근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토달 거 있어요? 아닌데요? 전 무게감이 흰색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보통 막 옷을 입거나 좀 뭔가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통 흰색보다는 어떤 색을 입어요? 검은색을 입잖아. 왜 그래요? 좀 무게감 있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무게감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나중에 감성 배색할 때 가장 먼저 따지고 조건을 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 색채의 일반적 반응을 들이댄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색채의 공감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감각. 우리 공감각이 뭐예요? 자, 우리 공감각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거죠. 그죠? 응? 우리가요. 색에 대한 어떠한 공감각 그러니까 지금도 레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입에서 침이 돌아요. 심리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배울 게 이제 색채 컬러 테라피라는 걸 배울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요 치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연도 정화 능력이 있죠. 그죠? 정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정화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건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해서 낫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게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사람들도 자연 속에 가서 치유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치유는 아닌데 내가 어떤 심리적인 평안을 얻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그러는 것 본다면 이 색채 심리 쪽은 상당히 놀랍죠. 자, 여하튼 일반적 반응에서 이제 공감각은 약간 어느 쪽이냐 그러면은 수동적 의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이죠. 색채 경험이죠. 아까 제가 사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사과에 대해서 먹고 사과에 대한 경험이 사과는 빨갛구나 하는 경험으로 우리는 사과는 빨갛다고 생각하는데 파란 사과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보는데 어쨌든 공감각은요. 어떠한 색과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의 관련된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각 간의 교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현상?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도 가끔 나와요. 색채의 공감각을 물어볼 때
감각 간의 뭐라고요? 무슨 현상? 교류 현상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색을 보는 것은 시각으로 보죠. 그리고 느끼는 건 뇌에서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레몬 얘기하면 입안에서 레몬을 먹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그치만 입안에서 뭐가 돌아요? 침이 돈다니까요. 그죠? 왜 그래? 이 뇌의 경험이 그 레몬을 교류 현상으로 인해서 뇌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거라고. 먹진 않았지만 먹은 거와 동일한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 미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황색. 주황색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가장 무엇을 돋군다? 식욕을 돋군다. 자, 식욕을 돋군다라는 게 배고픈데 막 먹고. 근데 주황색이 아니더라도 식욕 돋구는 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식욕이란 말은 뭐냐면 음식이 더 맛있는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단파장보다는 장파장 안에서 좀 더 평안을 느끼고 쉼을 얻는다면 편안한 포근한 느낌을 들거든요. 게다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이 맛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주황색이 빨간색이나 장파장 계열의 색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 주황색 계열의 색이 어떻다? 상당히 식욕을 자극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인테리어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조명이나 어떤 원목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야 돼요? 안색 계열이 나온다. 실제 예전에 강남 요 학원에서 운영할 때 여기가 무슨 삼겹살집이고 여기도 그 고기인데 이쪽은 파란색으로 디자인했고 이쪽은 파란 난색이었거든요. 이쪽이 가격이 더 쌌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더라 이거죠. 왜냐면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또 절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색 때문에 사고 색 때문에 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색채를 이용한 마케팅도 요즘에는 상당히 어때요? 일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맛, 그럼 어떤 맛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신맛. 아우, 쉬어. 이런 맛이죠? 신맛, 그러면 우리는 뭘 상상하면 돼? 신맛과 관련된 음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레몬 같은 게 어때요? 약간 노랑이지만 약간 녹색기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녹색 느낌의 황색. 그래서 노랑 계열이 신맛이 왜 노랑 그럴까요? 그러면 경험. 뭘 먹어본 거예요? 레몬이나 신맛에 관련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단맛은 뭐 볼 것도 없죠. 이것도 장파장이에요? 단파장이에요? 장파장 계열. 빨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단맛이 달콤한 맛 아닌가? 뭐 달콤하다, 단맛 이런 거. 근데 달콤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핑크 많이 생각하죠. 그죠? 핑크. 그 떠리원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자꾸 달콤한 것들을 장파장 계열로. 요즘에 이제 약간 파란색 계열도 있지만 그건 좀 시원한 느낌으로 먹는 거지 맛으로 먹진 않잖아요. 보통 파란색 계열이 달고 달콤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박하라든가 그냥 시원한 느낌으로 먹는 거죠.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의 반대가 뭐예요? 쓴맛이죠? 네, 쓴맛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면은 약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명도가 좀 이렇게 좀 탁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올리브 그린, 갈색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짠맛. 짠맛은 뭘 상상하면 돼요? 소금을 생각하면 되겠죠. 회색이라든가 연파랑 블루그린, 그린, 블루그레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콤한 맛 등등등 있는데 일단 4대 맛이 뭐예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난색, 한색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난색이 보통 어떤 색이에요? 단맛. 그죠? 그죠? 쓴맛과 이거고요. 쓴맛은 이제 명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짠맛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죠? 후각입니다. 후각. 냄새겠죠. 그죠? 자, 냄새도 되게 많아요. 그죠? 뭐 턱 쏘는 냄새, 짙은 냄새, 은은한 향기, 나쁜 냄새, 뭐 짙은 향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각에서는 그 모리스 데리베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데리베레라는 프랑스의 색채 연구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향과 색채를, 모리스라는 사람이 향과 색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는데, 민트라든가 박하향을 그린색으로 연관을 졌죠. 이게 우리랑 맞나요? 우리랑 맞아요? 왜 이 사람은 그린색이라고 했을까요? 지네 나라에서 그렇게 경험한 거죠. 에? 이게 정답이에요? 진리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민트 박하 그러면 흰색이잖아. 박하사탕. 이걸 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향과 색에 대해서 이런 연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야, 민트와 박하향은 무조건 그린색 써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일반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아, 이런 재밌잖아. 아,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논문을 썼었구나라는 게 재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후각에서는 그리고 이거 풀어낼 때는 여러분들 약간 어둡다 그러면 어때요? 향이 부드러워요? 좀 약간 탁한 느낌이 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이죠. 촉각이라는 것은 감각이 이렇게 만져지는 감각이에요. 그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윤택감, 경질감, 거친 느낌, 유연감, 접촉감, 건조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강하고 딱딱한 느낌, 촉촉한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때 일반적 반응과 연결시켜서도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어두운 회색은 어떤 느낌이야? 어둡고 회색이야. 거칠어, 부드러워. 거칠잖아. 뭐 이걸 뭐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청각. 뭐라고요? 소리죠, 소리. 소리는 어떤 소리 있어요? 일단은 높은 음, 낮은 음. 그죠? 그 다음 어떤 음도 있습니까? 뭐 예리한 음. 그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높은 음 그러면 명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은 음, 막 큰 흰색입니까? 어두운 색입니까? 흰색이잖아요. 어두움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무거운 음 그럼 뭐예요? 베이스 음 같은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약간 저명도 같은. 이건 뭐 외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과 미각, 후각, 청각, 촉각 그다음 우리 이제 시각도 있었죠. 시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보의 거의 많은 정보 90% 이상, 80%, 70% 이상은 다 어디로?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요거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황이 시각을 자극한다는 거. 이거 특히 또 이거 우리 색채 배색할 때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죠. 선생님이 강의하는 곳에 강의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곳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아이들한테 그래요. 노란색 강의실은 일단 왜 안 돼? 먼저 장파장이라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또 게다가 장파장이니까 시간의 흐름이 느려요. 시간이 흐르죠? 늦이죠? 집중 안 되죠? 그러니까 졸립죠? 재미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색채를 배색할 때 그 강의실은 그래서 파란색으로 배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해할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 심리적 반응에 있기 때문에 배색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이유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청각과 관련해서는 누가 시험에 나오냐면요. 뉴턴과 카스텔이 나옵니다. 누구요? 뉴턴과 카스텔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뉴턴은요. 색과 음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발주노처파남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 자, 도 하면 어때요? 낮아요, 안 낮아요? 도 이거를 레, 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이제 음이 점점 밝아지면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발주노초 파남보도 그런 느낌과 연관시킨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했었구나 정도지 이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건 이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뭐 음악 관련한 뭐 물건을 만든다든가 판매를 할 때 뭐 적용해서 쓰면 되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도를 했고 연구를 했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뭐 어려워.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뉴턴이 별걸 다 해. 이 사람 그죠? 예? 카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C, D, E, F, G, A, B, C 그러거든요. 근데 C를 청색, D를 녹색, E를 노랑, G를 빨강, A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이제 낼 게 없는 거야. 별로 일반화되지 않은 거지만 이 청각에 대한 관련한 시험 문제를 낼 때 뉴턴과 카스텔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적용해서 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C, D, E, F, G, A, B, C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시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예? 뉴턴과 카스텔 관련한. 자, 이제 마지막 시각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냐면요.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요? 바우하우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색채 연구가고 아주 상당히 색에 대한 대가입니다.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은요. 색과 도형을 연결시켰어요. 뭐라고요? 색과 도형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에다가 도형과 연관을 시켰는데 빨간색을 정사각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색? 정사각형. 자, 여러분 빨간 정사각형을 보면 빨간색이 연상이 되나요? 몰라.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는 정사각형의 형태들의 부분이 뭐가 많았던 거야? 빨간색이 많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강조색 같은 거를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정사각형 부분에다가 빨간색을 그려 넣어주는 거죠. 근거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그 시도를 한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혹 나중에 혹시나 정사각형 관련한 어떤 부분에 대한 색을 강조색 넣을 때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하여튼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거는 있겠죠. 그죠?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빨간색을 넣겠지. 그냥 내가 생각할 땐 빨간색이 정사각형이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그죠? 일반화되지 않은 거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정사각형이 뭐다? 빨간색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색까지? 보라색까지 가겠죠. 그죠? 보라색은 뭐냐 그러면 타원형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뭐로 바뀝니까? 삼각형으로 갔다가 원으로 가서 타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좀 더. 그래서 주황색은 이제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고요. 자, 노란색은 역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육각형, 그 다음 파란색은 원, 보라색은 타원형. 이런 식으로 색과 도형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자, 이템뿐만 아니라 베버와 페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버와 페으너인데 이 사람도 이텐의 색과 도형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중량감이라든가 안정감, 긴장감, 주목성, 원만함, 유동성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했는데 아마도 이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색이 어떤 색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베버와 페으너도 설명을 했고 동일한데 이제 베버와 페으너는 좀 더 그 느낌을 더 설명했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 외에 칸디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디스킨 누구죠? 추상주의 작가죠? 뜨거운 추상의 추상주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요 마찬가지 도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랑 이 사람은 이제 그 물리적인 각도라든가 또는 그 색이 갖고 있는 그 선이라든가 뭐 모양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평선은 검정과 흰색, 초록, 파랑은 사선, 하얀과 노랑은 수직선, 빨강은 안정, 뭐 파랑은 구심운동, 노랑은 원심운동 이렇게 각도 30도는 노란색, 각도 60도는 주황색, 각도 90도는 빨간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연구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죠? 그래도 이런 연구들을 외국에서는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왜 남들이 해주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 보면 뭐 미국의 누구누구, 뭐 영국의 누구누구,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연구한 걸 근거로 되지는 않잖아요. 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을 많이 근거로 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한 거 별로 못 믿어요. 참 그게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만 연구해요? 돈만 되는 거, 상업적인 거. 왜 그래요? 가난하고 못 살아서 배고팠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순수 과학, 순수 학문을 다는 못하니까 일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순수 학문은 어떤 분야에도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심리학이라는 거, 아니 심리학을 왜 공부하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벌써 색채 심리학뿐만 아니라 연애에도 들어가죠. 물건을 살 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심리학을 누구나 다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그 전문 교수들이 학생들과 그 분야에 많은 논문들을 쌓아주고 경험을 쌓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놓은 걸 누가 갖다 쓰면 돼요? 기업이, 개인이 사회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취업 안 된다고 돈 안 된다고 막 없애버리고 과를 없애버리고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색채의 일반적인 반응과 그다음 색채의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다르게 경험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된 어떤 생물학적, 본능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채를 배색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배색 선정 이유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 이 파트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외국의 자료들을 이용하고 우리 외국의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렇잖아. 어떤 근거로 이 텐이 빨간색이 정사각형이냐? 그건 분명히 지네 나라에서 지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걔네 나라의 연구고 길게는 유럽의 연구지 우리나라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색채 연구가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사각형에 대한 여러분 정사각형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빨주노초 파라준비에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초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선호도를 조사한다든가 또 우리나라의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전통 건물.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자료를 찾아서 우리나라적인 이러한 색채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텐처럼 정리해 놓는 논문을 쓰는 누구도 필요하다. 선생님 같은 색채 연구가 학자들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 걸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색채 공감각과 일반적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색채 심리에서 중요한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색채 심리는 참 재밌는 부분이면서 또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색채와 연상,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